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 이스라엘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 에이브러햄 로앱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하버드대 천문학부에 가장 오랜 기간을 역임한 학부장님이셨으며, 현재는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연구소장으로 계신 과학자님이십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우주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중 한 명. 2021년 7월 26일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은하에 인류보다 앞선 기술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다. UAP에 대한 미 정부의 보고가 발표됐으니 이제는 과학계가 나서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투명하게 외계 기술의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외계 기술의 발견은 과학과 인류 전체의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희도 방송으로 촬영을 했는데 미 국방부가 9장의 예비 보고서를 통해 UFO를 미확인 항공현상 UAP로 규정하고 이 존재에 대해 최초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있던 직후 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충격 자체는 배가 되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앱 교수는 미국의 프리스턴대, 캘리포니아 공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스웨덴의 스톡홀름대 등 전 세계의 천체 물리학자들을 모두 한 연구에 집결시킵니다. 그 이름 갈릴레오 프로젝트. 과거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이 줄을 이룰 당시 망원경 및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태양이 우주 혹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나머지 행성이 그 주위를 돌고 있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지동설을 목숨 걸고 주장했던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외계 문명이 없다는 사람들의 회의론적 생각이 과거 천동설을 믿고 있던 상황과 비슷함을 말하며 지동설처럼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엄청난 발견을 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의 자본금을 연구비로 충당해 현재까지 175만 달러, 하나 20억 원을 투자하며 태양계 바깥에서 온 성간 천체들, 얼마 전에도 있었지요. 오무아무합니다. 이런 것들을 탐사하고 혹은 미확인 항공현상 UAP를 식별하기 위한 망원경을 관측하고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망원경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UFO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로앱 교수는 이 발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UFO에 대한 내용은 군인이나 정치가가 할 역할이 아니다. 이 UFO를 UAP라고 언급하고 있는 정치가나 군인은 과학적 훈련을 받지 못했다. 배관공에게 케이크를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늘에서 발생할 현상을 규명하는 일은 과학자가 할 일이다. 분명 과거에는 굉장히 회의론적이었습니다. 무조건 UFO에 대한 존재를 부정해왔던 미 국방부는 어느덧 2021년 그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전 세계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며 모였다라는 점은 과거와 분명 다릅니다. 정말 외계 생명체 혹은 UAP라 공식 명칭이 붙은 UFO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때마침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며 외신은 대한민국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영종도,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전주. 이곳에서 UFO 추정 물체가 계속적으로 목격이 됩니다.
2021년 7월 23일 오후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 전북 전주 대성동에 사는 48세 이모 씨는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보다 고덕산 상공에 있는 이상한 불빛을 목격합니다. 처음 그 불빛을 보자마자 핸드폰으로 찍어보려고 했지만 불빛이 사라져버려 목격만 남은 상황이었죠. 물론 그 목격담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목격담은 이랬습니다. 오렌지색 불빛 3개가 뚝뚝뚝 떨어지더니 5초 만에 사라져버렸다. 이 씨는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휴대폰 카메라를 비디오 모드로 설정하고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 9시 20분경 고덕산 상공에 다시 그 불빛이 나타나 촬영에 성공합니다. 약 1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강렬한 오렌지색의 발광체가 가만히 보이다가 두 가지로 나뉘었다가 약 4초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물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는 영상 속 물체는 UFO다라고 판단을 했죠. 처음에 3개의 빛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 빛들이 갈라져 6개의 독립적 개체로 빠르게 분리가 되었다가 각각 발광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타나는 모습, 소멸하는 과정 자체에도 규칙성이 존재하고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매우 빠른 속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며 극초음속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물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 UFO 영상이 있었죠. 전남 무안의 UFO입니다. 2021년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무안읍 인근에서 UFO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무안 소방서 인근 상공에서 이상한 비행물체가 낮게 날아가는 걸 목격했다라는 신고 전화였죠. 모습 자체가 드론도 아니었고 비행기처럼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신고 접수를 한 이는 38세 김씨.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환한 불빛이 깜빡임도 없이 2-3분간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45도 각도로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낮은 하늘에 있었으며 점차 하강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당시에 운전 중이라 사진을 찍을 수 없어 해당 물체를 뒤쫓아봤는데 도로의 방향이 갈라져서 결국 놓쳤다. 혹시나에 발견 장소와 가까웠던 10분 거리의 농장의 CCTV를 가서 확인해봤더니 그 불빛이 촬영되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은 전남 무안입니다. 하지만 무안에는 한 가지가 옆에 있습니다. 바로 공항이 있지요. 그럼 비행기가 아닐까? 비행기 이착륙과 관련된 모습이 촬영된 게 아닐까? 분명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안공항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그 시간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는 없다. 즉 운항시간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죠. 정말 UFO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UFO가 대한민국에 나타난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의 불빛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에서 발견된 UFO의 영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물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UFO라고 붙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계 생명체가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비행체일 확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최초 목격했던 분의 이야기에서 좀 집중해보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전주에서 발견됐던 이 비행체는 이런 목격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기가 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헬기보다 높은 고도 위 구름 가장자리에 희미한 점 같은 불빛을 봤다. 그 불빛은 헬기가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갔다가 사라져버렸다. 헬기와 함께 이동했다라는 목격자의 내용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건 왜 헬기와 함께 움직였을까요? 역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헬기를 따라다녔다라고 보는 신비로운 감정을 정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헬기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산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항공기 아니냐? 헬기 아니냐? 아니면 풍선 같은 거 아니냐? 아니면 드론 같은 거 아니냐? 아니면 조명탄 아니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조명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명탄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조명탄은요, 한 지역 자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도 않고요, 저렇게 빨리 불빛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주변을 밝혀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분간은 유지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영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보고 있는 점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개의 점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의 점이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존재할까요? 하나가 불을 켜고 있지 않다가 또 하나가 불을 켰다라고 하면 말은 됩니다. 근데 이런 물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이 같이 켜지게 되면 이동하는 동선이 같습니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였다가 분리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걸까요? 헬기가 떠 있었다.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녀석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저희가 드론을 얘기하면 야, 드론이 불빛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드론이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불빛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맞습니다. 드론은 특히 일반 드론보다 우리가 쓰는 일반 드론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드론은 불빛이 대부분 양방향 네 갈래로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개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개가 하나가 된다. 방법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렇게 놓으면 드론과 드론의 불빛은 양쪽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이라면 이렇게 깔면 됩니다. 불빛과 불빛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불빛과 불빛 하나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불빛은 두 개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곡선으로 똑같이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이요. 자, 물론 여기에 헬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드론이라기보다, 그리고 드론을 밤에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드론들을 그렇게 날리는 건 위험하죠. 그리고 드론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과 크기, 용도가 다양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이상해.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영상도 무조건 드론 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가 남게 됩니다. 도대체 얘는 뭘까요? 이 물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 모양을 여러분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주 느리게 만들어 놓은 GIF 파일입니다. 실제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물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육안으로 봐서 이상해서 근처에 있는 CCTV를 찾아 그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혜성이다. 혜성에 꼬리가 없었습니다. 혜성이라고 말하긴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 비행기다 라고 보기에도 비행기의 궤적 자체가 좀 특이했습니다. 당시엔 이곳에 비행기가 다니는 기록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속도, 그리고 보여졌던 시간, 약 4분 정도 노출됐던 그 시간. 왜냐면 목격자가 직접 따라가 봤다라고 얘기했으니 말이죠.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물체였다. 그리고 직선의 운동 방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라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표면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딘가 추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없었죠. 추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경우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 쭉 가다가 UFO가 휙 하고 사라져버렸다. 정말 UFO죠. 또 하나, 쭉 가면서 멀어지는 궤도. 즉,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구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녀석. 바로 위성입니다. 근데 위성을 이야기하면 위성이 진짜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2021년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 장소도 분명 나왔습니다. 전남 무안 교촌리 무안 소방서 인근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단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체크를 몇 개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저희는 전남 무안읍 교촌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어딘가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이곳 소방서 인근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했으니 이쪽 인근 어디선가 발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방향을 봤을 때 동쪽 방향으로 떨어졌다라는 모습이니 아마 이 우측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까지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이 교촌리에 대한 좌표를 따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좌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 장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찍었던 좌표를 따로 입력을 하고 무안읍까지 확인은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좌표를 찍었으니 이제 시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21년 7월 20일 시간은 저녁 9시 30분경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을 설정했을 때 어떤 일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9시 28분경입니다. 29분까지 시간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지표면에 아주 낮은 데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시나요? ISS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매우 낮은 표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스트 동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즉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 44초. 매우 지표면과 가까운 부분에서 날고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ISS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표면에서 ISS를 볼 수 있어?
ISS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S 및 모든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는 트래커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저희는 국제우주정거장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트래킹,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0일치 미리를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정말 잘 보이는 시점, 진하게 보여주는 시점을 미리 10일 뒤를 예측해주죠. 네가 있는 그 장소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7시 28분경 이 위치를 지나간다. ISS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인다. 그냥 좀 잘 보이는 굿, 이런 편, 보통 보이는 편,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ISS는 지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7월 20일 ISS가 지나가는 그 시점은 엑설런스였습니다. 굉장히 잘 보이는 장소였죠. 그때 당시에 매우 밝은 모습, 금성보다 밝았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던 동선까지 모든 게 일치하는 게 바로 ISS였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론 이겁니다. 아니 넌 처음에 시작할 때 UFO가 있다며, 있는 것 같다며, 그래놓고 이건 왜 또 다 아니라고 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검증 작업, 확인 작업, 과학자들도 무언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ISS 및 위성인지 드론인지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는 하늘에 있는 많은 UFO를 우리들끼리도 서서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분명 신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UFO입니다. 알면 ISS네 라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보시면서 네가 뒤에 보여준 거는 시간이 다르잖아 라고 하시는데 이 골자를 잘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건 9시 그 내용이고, 뒤에 이제 저 시간 나온 거는 이제 10일 뒤 예측것,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에 증명이 된다, 이것 때문에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관측이 되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8월 10일 뒤에 예측이 되는 한국에 지나가는 ISS 시간들인데, 한국에서도 ISS를 볼 수 있다, 육안으로 가능하다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나간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다가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는 ISS 트래커라고 치면 나와요. 트래커 추적이죠. 추적과 관련된 걸로 치면 나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저게 저도 어떻게 알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거 도움을 받은 데가 그 사진가 커뮤니티예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천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천체 사진은 어떻게 찍냐면, 그러니까 은하도 찍어요. 은하도 찍고, 그리고 행성도 찍고, 달 같은 건 일도 아니고요. ISS 지나가는 것도 찍어요. 그 태양에 ISS가 지나가는 모습도 찍고, 이런 거를 이제 사진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찾아보시는 거죠. 한국에서 어디에 ISS가 지나가는지를 찾아보시고 이럴 때 저런 프로그램들을 쓰세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 내용으로 해서 시간이랑 위치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을 때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아까도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SS는 그쪽 방향을 지나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뒷이야기니까 여러분하고 좀 편하게 좀 몇 번 더 보면은, 여기 트래커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8월 2일 날 지금이네? 9시 오늘 저녁 9시에 지나가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5분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도 딱 맞죠, 시간도 5분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무한이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 있죠,
전북 전남에서 발견했다라고 뭐가 나오면 100%가 아니에요. 전북 전남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먼저 의심을 하는 게 전문가분들도 일단 위성이에요. 위성이 지나가는 궤적이 이쪽이라서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하나씩 쌓여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런 순서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해서 했던 이유는 저는 UFO를 믿는 사람이고 저는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외계인이야 라고 맹신하는 것보다, 왜냐면 과학자들도 이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막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 무조건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UFO의 정의는 그러니까 사실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방금 보여드린 것도 어떤 누군가에겐 제가 저렇게 설명을 드려도 UFO일 거예요. 왜 UFO냐면 그냥 어차피 지나가는 저게 난 저걸 안 믿어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이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 내용에서 어떤 UFO가 나왔다라고 할 때 정말 UFO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다면 무조건 얘기 듣고 전에 듣고 누구 거 보고서 그냥 무조건 이거래 라고 하는 것보다 독자적으로도 정말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나오네? 라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워낙에 UFO 관련 방송도 많이 했었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내용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무조건 없다, 있다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UFO의 범주가 넓을 거예요. 뭐 드론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천체 관측 기구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스타링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외국에 스타링크 보면 진짜 놀래거든요. 스타링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알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외국에는 스타링크 때문에도 말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 처음 보고서 저거 뭐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스타링크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외국 밤하늘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아직 뭐 여기다가 설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우리도 언젠가 보겠지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이거 보면 진짜 놀래죠. 이거 뭐야? 그리고 저게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요. 갑자기 사라져요. 저거 사라지잖아? 그럼 되게 깜짝 놀래요. 저거 왜 사라지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서서히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럼 사라졌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 사진으로 할게요. 죄송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구름이라고 치면은 구름이 지나가면 그렇게 돼요. 맞잖아. 밤에도 구름은 존재하잖아요. 구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름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면 당연히 그런 거, 구름이 멈추면 당연히 거기서 멈추는 거고. 그러니까 스타링크라고 외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 밤하늘에 저 위성들이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저걸 알고 보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아니야, 스타링크야. 모르면 저것도 UFO가 되죠. 그런 차이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여러분한테 많은 내용을, UFO는 마르지 않는 셈이니까 계속 전달은 해드리겠지만 제가 UFO가 싫어서 뭔가 환상을 깨고 싶어서, 저조차도 환상이 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요. 저도 신기한 걸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케이스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특히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명한, 솔직히 어벤져스급이에요.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뒷이야기에 제가 일부러 빼놓은 얘기인데 뒷이야기에서 이걸 좀 더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스티븐 호킹 박사하고도 같이 연구를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진짜 25인 중에 한 명 뽑히셨던, 그러니까 천체와 관련한 거의 권위자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하시고 뭐 하버드 학회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역사가 그러니까 기록이래요. 학회장을 그렇게 오래 하신 것도.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강한 분이신데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걸 얘기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옛날에 방송을 진행했던 그 오umu아무아인데요. 오umu아무아가 2017년에 나타났을 당시에 이분이 이걸 뭐라고 봤냐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태양 복사 압력을 이용해서 가속하는 인공물 같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2021년 1월에 외계 생명체 해서 뭐 지구 너머 지적 생명체의 첫 신호다라는 걸로 책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umu아무아가 외계 생명체가 만든 우주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것도 뭐 비밀이 밝혀졌다라는 이론들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거 학자들끼리 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왜 말이 많냐면 이걸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오umu아무아는 만약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 방송도 올려놨고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글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거 진짜 위험했던 녀석이 사실 맞아요. 학자들이 예측했던 궤도로 가지 않았어요. 속도도 달랐고 궤도도 바뀌었어요. 저거 예측했던 궤도로면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닌데 궤도도 틀렸어요, 사실. 이게 모양도 이거 예상도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계에서 들어왔던 물체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되게 당황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체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입증하려는 학자분들에 대한 내용과, 아니다 이거 약간 이상하다, 뭔가 인공조형물 같다라고 하면서 둘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거든요. 물론 명확한 답을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 교수님이 어벤져스급을 모아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저런 행성들이 오면 거기다가 이제 망원경 설치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만 연구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umu아무아가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이상한 줄 하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 안에 어떤 분이 있냐면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과학자 프랭크 라우키엔 박사가 들어가요. 근데 이분 굉장히 회의론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내부의 회의론자로 역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이분들의 생각을 교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외계인이야 이게 아니라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야 라고 해서 둘이 붙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든 그 한 단계 도약으로 가는,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생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거라, 저도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고 기다려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일부러 뒷이야기 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좀 애매해가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